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김준영입니다. 저는 이번 다다익현 프로젝트에서 최현정 선생님과 함께 비올라 다모레 그리고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곡을 같이 만들고 또 연주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는 검은고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조금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검은고라는 악기가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오히려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고의 구조에 관해서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검은고는 조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가야금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보입니다. 가야금 같은 경우는 모든 줄이 저쪽에 있는 안족이라고 하는 그 줄 받침대에 다 올라가 있는데, 검은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타의 지판과 같은 이런 궤라고 하는 이런 줄 손을 짚는 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안쪽에 올라간 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각각 그 지판과 그다음에 줄 그 안쪽이다라고 하는 그 브릿지에 함께 올라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검은고는 가야금과 달리 이 지판을 손으로 짚고 또 이제 밀거나 혹은 당기거나 해가면서 음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6줄을 모두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줄, 자, 연주자로부터 가까운 줄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줄만 이렇게 손을 짚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은 손을 짚지를 않고 그냥 개방현으로 처음에 조율한 그대로 그냥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줄의 그 굵기도 조금 복잡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은 약간 두꺼운 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두 번째 줄은 얇은 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다시 두꺼워졌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은 좀 비슷하게 얇은 줄이 다시 올라가 있고요. 여섯 번째 줄은 이렇게 또 다시 두꺼운 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야금이라든지 뭐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저음에서부터 고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두꺼운 줄에서 얇은 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가야금의 경우에서도 연주자로부터 제일 먼 줄이 가장 낮은 음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줄로 올라올수록 높은 음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먼 줄이 가장 두껍고 가장 가까운 줄이 가장 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검은고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줄, 얇은 줄, 두꺼운 줄, 얇은 줄, 얇은 줄, 두꺼운 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기를 처음 보는 뭐 서양 사람이라든지 서양 작곡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 악기에서는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날까라는 것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그 줄이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율을 손을 짚어서 그 선율을 연주하는 줄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줄 뿐이고, 나머지 줄들은 이 선율을 꾸며주는 약간 개방현의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은고는 이 두꺼운 얇은 줄과 두꺼운 줄,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을 거의 많이 사용해서 선율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서도 이 지판이 이제 연주자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음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음역을 연주하는 곳이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차 높은 음역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줄들은 그냥 처음에 조율한 그 상태대로 우리가 손을 짚어서 연주하는 이 줄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의 배열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고의 줄은 그렇고, 이제 검은고는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상자형, 긴 상자형의 악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터
족의 악기다, 지터류의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자형의 악기에 줄을 바로 몸통이자 울림통 역할을 하는 그 통에 줄을 바로 걸어서 바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판은 오동나무로 만들고요, 뒷판은 조금 단단한 밤나무를 써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줄은 명주실, 그러니까 비단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명주실을 여러 가닥을 계속 꼬아 가지고 이제 줄을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은 습기나 뭐 온도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고, 또 연주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줄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다 보면 잘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줄이 탄성이 굉장히 쪼여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탄성이 좀 쪼여졌다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한국 음악에서 중요한 농현이라고 하는 이제 주법이 되는데, 바로 한국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에너지를 운용하는 그런 이제 테크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명주실은 그런 탄성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그 오래 전부터 굉장히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뭐 신비한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악기가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연주자와 가까운 이쪽이 머리 쪽이 되고, 저 끝쪽이 꼬리 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용의 머리다라고 해서 용두라고 부르고, 저쪽을 봉황의 꼬리다라고 해서 봉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이제 용의 머리와 봉황의 꼬리를 가진 그런 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은고의 6줄에는 이제 각각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문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은 이 줄을 가장 많이 가지고 논다라고 해서 놀유자를 써서 유현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줄은 6줄을 통틀어서 가장 두꺼운 줄을 여기에 올립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현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은 청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전통음악에서 청이라는 의미는 조금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기준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은 기준음이 되는 것인데, 네 번째 줄은 이 괴라고 하는 지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괴상청이라고 부르고요. 다섯 번째 줄은 괴 아래에 내려가 있으니까 괴하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인 문현과 대비되는 무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현과 무현은 그 중국의 금, 칠연금에 있는 문현과 무현, 칠연금의 문현과 무현은 문왕과 무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문현과 무현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차용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이렇게 어떤 그런 상상 속의 그런 철학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 입혀져 있고, 줄에도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신비하고 또 이렇게 격이 높은 그런 악기로 예전부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와 봉황의 꼬리를 가지고 6개의 줄,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6개의 줄, 그리고 지판과 안쪽에 줄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은고의 연주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검은고는 이렇게 술대라고 하는 이런 막대기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술대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의 한 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만들고 이 마디가 있는 끝 쪽을 조금 둥글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잡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왼손으로는 이제 줄을 잡고 밀거나 당겨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서 이 검은고는 사실은 악기가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기가 아닌데 우리가 악기라고 우기면서 막 이거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연주하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니 음악을 연주하려면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놔야 이 연주자들이 막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주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술대라는 이 하나의 막대로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손으로 연주한다 그러면은 뭐 네 손가락, 뭐 심지어는 다섯 손가락까지도 뭐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술대로 이제 술대를 쥐고 하게 되니까 결국엔 한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빠른 거나 이런 거를 조금 연주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패시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고 머리를 잘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오른손은 그런데 왼손 같은 경우에도 검은고는 항상 여간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포지션이 줄을 어느 정도 민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타나 뭐 다른 악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줄이 좀 놓여 있으면 위에서 짚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음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궤 사이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음을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두 줄을 같이 짚으면서 같이 울리게 하는 이런 주법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검은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짚는 음이 하나도 없고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서 음을 만든 후에 이 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나머지 손을 움직여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네 번째 손가락, 특히 유연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밀어서 음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을 움직이게 되고 대연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궤를 옮겨야 되거나 이럴 때 빨리 옮기고 나서도 다시 좀 밀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옮기는 데 굉장히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옮기는 데도 불편한데 이 미는 정도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조율은 있지만 이 줄의 굵기라든지 뭐 악기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라든지 이 밀어야 되는 그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악기더라도 내가 조율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 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밀어서 이제 음정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연주를 정확한 음을 연주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앞서서도 말씀드린 이러한 농연을 만들고 음정을 흘러내리거나 밀어 올리거나 하면서 이 에너지의 흐름이 쭉 연결되어 가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굉장히 음을 얻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도록 연주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17세기 이전에는 검은고도 이렇게 그냥 밀지 않는 주법으로 연주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17세기 중반, 18세기 가면서 이제 줄을 미는 방법으로 고정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줄을 밀었다 당겼다 할 때의 이 텐션, 긴장감의 변화로 인해서 음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현대의 그런 창작곡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잘 이용하면 굉장히
그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장르랑 작업을 할 때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괴로움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제 검은고를 좀 주로 연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악이나 다른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배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배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이런 검은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런 것들이 다른 장르의 음악과 굉장히 좀 잘 섞여 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그런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고의 이런 다양한 주법 같은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음악을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 같은 뭐 실험들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그런 또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장르와 함께 협업할 때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올라 다모레라는 악기를 당연히 처음 봤고 그런 악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줄이 일단 많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어, 음색이 일단 또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함께 작업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음색의 악기와 하니까 검은고가 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검은고도 사실은 이제 뭐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7연금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뭐 7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비올라 다모레도 7줄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뭔지 모를 동질감 같은 것도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악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만나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전통음악에서 보허자라는 곡을 우리 가운데 두고 검은고와 비올라 다모레가 함께 뭐 이 곡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해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보허자라는 곡은 국악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그래서 보허자라는 뜻은 허공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허자의 더 오래된 그런 버전은 이제 보허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보허사라는 음악이 지금은 검은고 가야금 양금 같은 현악기로만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허사가 현재 또 여러 가지 파생곡들을 낳아서 국악에 있는 그 정악 합주 레파토리에 많은 곡들이 보허사라는 곡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올라 다모레와 검은고도 이 보허사라는 음악을 조금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서 그리고 지금의 연주법이 아닌 과거 아주 먼 옛날의 연주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연주해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허자라고 하는 그 관악기로 연주하기 현재에는 관악기로 연주하고 있는 보허자라는 그런 선율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장단을 조금 사용해서 그 안에서 조금 즉흥적으로 말하자면 전통음악에서의 신화위 같이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중간에 이렇게 넣고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허사 그리고 보허자라는 이 두 곡을 가지고 비올라 다모레와 검은고의 어떤 즉흥 그리고 조금 달라졌다가 또 합쳐졌다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재미 같은 것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 곡을 작업하고 있습니다.